저렴한 누름치가 알아서 그냥 닦지 않은 곳을 다 청소하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는 이제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인공지능 뭐뭐뭐가 안 들어가면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넣어가지고 예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과 앱의 지능화,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더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물과 앱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부분인데,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콘텐츠예요, 콘텐츠. 그러니까 앞으로의 콘텐츠가 디지털 기반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 디지털 안에 있는 네 가지 기술이에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자, 디지털 트윈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형태를 띠고 있는 쌍둥이, 그렇죠? 쌍둥이.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의 실체는 피지컬한 뭔가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걔는 디지털 베이스로 만들어진 쌍둥이인 거죠. 그럼 이 쌍둥이의 나머지 한쪽은 뭔가요? 걔는 디지털이 아닌 실세계의 사물, 실세계의 사물,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세계에 있는 사람과 사물을 그대로 뭔가 복제한 디지털화된 형태의 쌍둥이가 일단 나타날 거다는 뜻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 실세계에 뭔가 있는 뭐 사람이 됐든 아니면 공장에 있는 그 조립하는 공장에 있는 조립 공정이 됐든 공정의 장비가 됐든, 그러니까 그 장비,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장비가 따로 있고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이거에 대응하는 디지털화된 형태의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쌍둥이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제 공장의 장비와 사람의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쌍둥이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실제 장비와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어디서 알 수 있죠? 직접 가봐야 돼요? 아니면 가보지 않고 컴퓨터에서 모니터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공장 가가지고 그 공장의 장비를 일일이 다 조사하지 않아도 또 실제 그 사람한테 가보지 않아도 그냥 내 자리에서 컴퓨터 모니터 열어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과 기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또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형태의 콘텐츠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사물과 사람이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공장에 있는 이제 그 조립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잘 조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 상태를 봤더니 나사 하나가 지금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사 하나가. 아직 풀리진 않았어. 근데 나사가 조임의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아, 이 기계 빨리 수리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나사가 다 풀려가지고 불량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걔를 캐치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장의 불량률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람 같은 거를 예를 들게 되면, 그렇죠? 사람의 여러 가지 생체 정보를 계속 수집하게 되니까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잠재적으로 빨리 조기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의료 목적으로도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계속 관리하게 되면은, 그렇죠? 미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디지털 트윈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엣지. 자, 이제 클라우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엣지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엣지 컴퓨팅.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충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집에
또는 우리 회사에 그렇죠? 어떤 서버나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를 사서 구축하지 않더라도 바깥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내가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 그렇죠? 돈을 내고 내가 사지 않고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여해서 그렇죠?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클라우드 컴퓨터는 어디 있어요? 나의 그 주변에 없는 거잖아요. 저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저 구름 위에 있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써왔었어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렇게 확산된 그 사유를 보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게 인터넷이 워낙 발전하면서 그 속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의 지원 하에서 내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 속도에 뭔가 조화 없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런 사용 환경이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클라우드 컴퓨터가 지금 발전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의 이제 응용 서비스가 막 늘어나면서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정보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그렇죠? 또 IoT 시대가 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각종 무수히 많은 디바이스에 있는 정보가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클라우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의 컴퓨터를 조합해서 고성능 파워를 낸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클라우드도. 그러니까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에 무수히 많은 정보가 그냥 여과 없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도 병목이 발생하는 거예요. 클라우드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클라우드가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대안으로 나타난 게 엣지 컴퓨팅이에요. 엣지 컴퓨팅.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엣지는 어디 있는 거죠? 엣지가 뭐죠? 엣지? 모서리? 그렇죠? 경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저 구름 위에 있는데 엣지는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변에 우리 사무실 안에 사무실과 바깥에 나가는 그 경계가 엣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뭔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치를 두고 내 주변에 수집되는 정보가 100만 개가 다 클라우드로 가는 게 아니라 엣지에서 그 중에 클라우드로 올라갔을 때 의미가 있는 데이터만 올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필터링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뭘 예를 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공장에서 기계의 정보를 계속 수집해가지고, 그렇죠? 기계가 지금 이게 결함이 있냐 없냐를 지금 이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기계가 주는 정보가 무수히 많겠죠. 아까 뭐 볼트 너트의 풀림부터 기계가 뭐 분당 생산하는 양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의 온도, 습도, 조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과거에는 그냥 다 올렸는데 그게 아니라 임계치를 정해가지고 임계치를 넘어가지 않는 것들은 안 보내는 거죠. 또는 보내는 주기를 약간 길게 하고 임계치를 넘는 정보에 대해서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100만 개 올라갔던 게 지금 한 1만 개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 필터링 기능들을 엣지에서 이제 처리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엣지 컴퓨팅. 그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둘러싼 아키텍처 형태가 엣지 컴퓨팅이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면은 이제 더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율을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고 이제 엣지 컴퓨팅에 대한 게 좀 더 확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엣지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엣지 컴퓨팅에서 얘기하는 그 클라우드로 가기 전에 필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엣지 컴퓨팅, 엣지.
통상 우리 회사에서 클라우드까지 가기 위해서 연결되는 경로에서 가장 바깥 접점에 있는 게 뭔가요? 라우터 장비 또는 스위치 장비, 네트워크 장비. 그래서 엣지 컴퓨터 관련된 용어를 처음에 발표한 업체가 어디냐면 시스코예요. 시스코가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자기들의 약간 그런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엣지 컴퓨팅이란 말 또는 포그 컴퓨팅, 포그 안개, 내 주변에 깔린 안개, 포그 컴퓨팅 그런 개념들을 시스코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자도 이제 시스코의 이런 뭐 포그 컴퓨팅,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죠. 타당한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지금 엣지로 지금 이제 약간 아키텍처의 그 진화 방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화형 플랫폼. 대화형 플랫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체감하는 관점에서는 이 대화형 플랫폼이 가장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화형 플랫폼. 우리가 지금 실제 체감하는 것들 뭐가 있나요? 대화형 플랫폼. 챗봇, 그렇죠? 각종 그 금융사, 증권사에서 상담원을 대신해서 고객 응대할 수 있는 챗봇. 챗봇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지금 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말고 집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거 있지 않아요? 다 그런 거 하나쯤 좀 있지 않으세요? 뭐 인공지능 SK 누구, 그다음에 KT는 KT 뭐 지니. 그런 것처럼 또 아마존의 알렉사 스피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상당히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집안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근데 아직까지는 말을 하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런 이제 사용자와 기계가 대화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마우스 키보드가 아니라 이제 말로 이제 음성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더 올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몰입 경험이죠. 몰입 경험. 기존에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TV나 휴대폰으로 봤던 그냥 단편화된 콘텐츠가 아니라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몰입할 수 있고 현장감 있는 콘텐츠. 그런 콘텐츠가 더 이제 확산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VR, 그렇죠. VR, AR, 그래서 Virtual Reality, 그다음에 Augmented Reality.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콘텐츠가 확산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나 전시회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가상현실 체험 부스가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실감형 콘텐츠가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쉬. 자, 실제 이제 지능은 뭔가 어떤 그런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판단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디지털은 콘텐츠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메쉬는 뭐냐면, 메쉬는 실제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떤 형태로 이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쉬가. 메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쉬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엮다. 그물망 형태로. 그걸 메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시스템들이 점점점 더 촘촘하게 엮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1번이 이제 이거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이제 블록체인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그냥 어떤 고정된 장소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단일 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는 정보가 단일 지점이 아닌 쪼개진 분산된 형태의 그런 시스템에 분산돼서 저장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체인을 이루면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정보의 저장 구조가 메쉬 형태로 분산화되는 형태로 더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 그래서 지금 보면 전자신문 같은 걸 보게 되면요, 블록체인이 아예 그냥 항상 고정 컬럼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기사가 안 나오는 날짜가 없어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은 점점점 이제 활성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예. 어쨌든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자, 이건 뭘까요? 보통 시스템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응답을 주죠. 그렇죠? 예. 그건 어떤 거예요? 되게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세상은 뭐죠?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내가 보니까 지금 저기 온도가 낮은 것 같아. 온도 올려줘. 라고 명령을 주기 전에 기계가 그냥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계가 센싱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갔네. 그러면 내리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기계가 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를 캐치업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다 발전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예요. 네.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일단 이제 흐름만 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흐름만.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그런 구조 관점에서 이벤트 드리븐 모델이 또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카르타 접근법.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Continuous Adaptive Risk and Trust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크, 트러스트, 위험과 신뢰가 이제죠. 위험, 신뢰.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여기 모양이 보이시죠? 자물쇠, 안전, 신뢰. 그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가진, 그렇죠? 인공지능을 가진 뭐 사물이 됐든 앱이 됐든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 콘텐츠, 정말 실감형 대화형 콘텐츠를 제공해 주더라도 그런 콘텐츠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줄 수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이거는 이제 신뢰성, 안전성, 보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보안, 그렇죠? 보안. 근데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의 보안인데 IoT 시대에 정보를 많이 연결을 하고 개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정보를 폐쇄해야 돼요?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학습 성능을 높이려면 많은 정보가 최대한 많이 모여야 돼요. 근데 그럼 이건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거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거랑은 상충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 보호는 최대한 폐쇄적으로 정보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거의 정보를 뭔가 이렇게 변조하거나 유출하지 못하게. 근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IoT 시대에 정보의 그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어댑티브, 상황 적응적으로 정보 보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뭔가 기술들이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보 보안을 최대로 올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보 보안을 좀 많이 풀어주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결국 이거잖아요. 정보를 최대한 오픈하되 정보 보안 수준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데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정보를 오픈하되 그 오픈한 정보에 있어서 정보 보안 침해 위험을 최소로 만든다.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익명화 기법 있죠. 익명화. 정보에 대한 익명화 기법. 정보를 공개하되 정보를 이렇게 가명을 쓰거나 좀 뭔가 치환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오픈했지만 실제 그 정보가 내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카르타 접근법, 그렇죠? 상황 적응적인 위험 관리, 좀 신뢰성 보장 기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보시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가 방향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이런 걸 이해하시고서 이제 신기술들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지금 어디에 매핑되는 거지? 네.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2시니까 네.